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15분이나 먼저 도착해서 서울지방법원 구치감실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은 10시 15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제 특검도 이제 100여 쪽짜리 의견서와 그 다음에 한 100여 장이 넘는 PPT를 이게 특검도 준비해서 PPT만 100여 장. 그래서 이제 오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현재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김홍일 변호사 포함해서 그 다음에 최명성 또는 이제 김계리 이런 여러 이제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아마 특검하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아마 여기는 놓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판사 3명이 하거든요. 적부심은 부장판사 3명이 하는데 직접 이제 판사 앞에서 이 건강 상태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아무리 건강이 지금 심각하게 악화돼서 힘들어도 여기는 이게 놓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 겁니다. 현재 판사는 그럼 이게 누구냐? 판사는요, 요거는 이제 대등 재판부입니다. 실제 판사 3명이 다 부장판사인데요. 실제 이제 주심은요, 주심은 이제 류창성, 이룰성 부장판사가 이제 주심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혜원, 그 다음에 최보원, 이렇게 3명의 부장이 하는데, 류창성 판사가 이제 이 사건의 주심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좀 걱정이 돼요. 판사 리스크가 있어요. 류창성은 이제 어떤 판사냐? 제가 이제 좀 잘 아는 분이에요. 대학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판사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양력을 잠깐 이게 말씀드리면 류창성 70년생이에요. 어떤 게 언론에 71년생 돼 있는데 70년. 그리고 이제 고향이 전남 순천입니다. 이런 게 바로 판사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전라도에 진보 좌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사도 다 정치 색깔이 있는데 고향을 이게 정치색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게 정치 재판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제가 실제 류창성하고 이게 제가 대학을 같이 다니고 옛날부터 좀 알고 그 다음에 법조인들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 데 취재를 물어봤더니 상당히 좌파 성향이다. 이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죠. 다만 이제 2명이 더 있긴 하지만 주심이 옛날에 지기현, 거기도 이게 대등재판부인데 주심이 지기현이다 보니까 오히려 나머지 배석들은 좌파라도 지기현이가 원칙 판사면 구속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합의를 하더라도 주심 부장판사 역할이 영향이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여러 사건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유창성, 이 사람이 순천고등학교 나왔어요. 순천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를 거의 저하고 같이 졸업한, 나이도 똑같고요. 근데 시험은 또 엄청나게 늦게 됐어요. 저보다 5년이나 늦게 돼가 이런 사람들이 다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데모하다가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거죠.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구수한 경우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 류창성은 상당히 좌파다. 연수원은 33기, 사법고시 43회. 이게 오늘 주심 부장판사인데, 제가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떻게든 석방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판사 리스크가 있다. 류창성에 대해서 저 취재한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오늘 대통령 측의 가장 석방 논리가 뭐냐? 지금요,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로 영장한 게 혐의가 5개인데요. 혐의가 5개예요.
세분화하면. 근데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이제 그 국무회의를 했잖아. 그 회의록을 이게 사후에 뭐 허위로 만들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이게 계엄 선포를 방송을 했고, 다게 원래 회의록이라는 게 급하면 중간에도 만들고, 사후에도 만들고, 사전에도 뭐 이게 부서 결제도 올리고, 그런 게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계엄은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허위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시점 가지고 이게 시비 건데, 법리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행사가 안 된다. 법리적으로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도 대통령이 왜 할 거는 경호처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판단을 한 거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자기 경호 철저히 하라도 그게 무슨 범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아폰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화 내역 자체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비아폰의 통화 내역 자체가 국가 기밀이고 또 이게 내역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통화 내용만 없지.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대통령 측에서 중요해 보는 게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계엄이 내란이라고 보잖아요. 내란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이잖아. 예를 들어 계엄 선포하고 쭉 진행되는 게 내란 행위, 뭐 자기들 말로는 내란이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로 기소된 거는 전부 이게 내란죄 포섭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논리에 의하더라도. 그렇죠? 자기들 논리에 의하더라도 계엄에 뭐 서류를 만들고 체포하고 계엄 해제하고 이런 게 과정이 전부 다 바로 내란 행위 속에 내란죄라는 게 어마어마한 죄잖아. 사형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옛날에 수괴라 그랬잖아. 지금 이 우두머리로 바뀌어 있거든, 법률 용어가.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계적인 행위들 아니냐. 그러면 이게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죠. 동일성이라는 건 기본적 사실 동일성입니다. 우리 판례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면 똑같은 사건을 봐요. 역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12월 3일 계엄하고 쭉 체포까지 그 과정을요. 역사적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똑같은 걸 영장을 재청구한 거 아니냐. 재청구. 원래 동일한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때는 다시 영장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가장 핵심 변론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도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뇨라는 게 조절이 잘 안 돼요. 당뇨라는 게 크게 보면 약, 그 다음에 식이요법, 그리고 이제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지금 특검이 미친 광란에 칼춤을 추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분노, 스트레스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조절이 안 되고, 사실상 운동도 불가능한 사실상은 격리돼가지고 조금만 마당에 빙빙 몇 바퀴 돌아봤자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명 위기까지 심각하다. 수치가 다 나오니까. 그리고 당뇨가, 저도 당뇨약을 오랫동안 먹어봤지만 어지럼증이 옛날에 먹기 전에 심했어요. 어지럼증이. 지금 대통령이 어지럼증, 계단도 올라가기 어렵다. 이거 꾀병 아닙니까? 좌파들에게 자꾸 뭐 특검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한번 이게 안 당해보면 그걸 몰라요.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인권 차원에서도 당연히 석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아마 심리가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아까 말한 류창성 판사 리스크는 있지만 또 3명의 부장판사가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법리상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당연히 석방이 돼야 된다. 이래야만요. 석방이 되고 치료도 하면서 이래야면 이게 더 재판도 응하고 수사도 응할 거 아닙니까? 이래야면 이게 더 실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건강 악화되면 특검이 앞으로 수사도 못합니다. 안 갑니다. 건강도 문제지만 이런 개망나니 특검에 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앞으로 더 실제 진실 발견이 어려워진다. 모든 이유를 다 종합해봐도 저는 이번에 일단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인멸될 것도 없잖아요. 일단 석방해서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뭐 성실하게 재판이든 수사든 임하는 이게 가장 맞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